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계엄령이 해제됐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된 계엄령, 세계사에도 그 유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벌써 앞선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객관적인 분석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객관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잘 된다라는 식의 그런 어떤 평론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중립적 논평이 아니더라도 우파가 보더라도 대통령은 지금 중대한 위기에 지금 빠진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요, 대통령을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 계엄령, 이거 이제 실패한 계엄령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무거운 이슈입니다.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승부수라는 게 뭡니까? 목숨을 거는 거거든. 대통령이 이런 카드를 던질 때는요, 안 됐을 때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이제 예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일반적인데, 누가 평론을 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보다도 뭔가 희망찬 이야기, 뭔가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니까, 굳이 제가 찾아본다 그러면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거대한 애국 세력들이 총집결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혁명.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카드를 찾는 것은 전부 무의미합니다. 언론이 도와주겠어요? 국민의힘이 도와주겠어요? 아니 우리 여의도 정치권이 도와주겠습니까? 외국에서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서방 진영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데가 없어요, 아무도. 오직 그동안 애국 세력으로 불리는 자유우파, 이쪽이 이제 총결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를 할 수는 없어요. 자, 이걸 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누구냐? 현 시점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되겠죠, 정광훈 목사. 이분이 그야말로 천만, 걸핏하면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걸핏하민이라고 하는 표현은 취소합니다. 자주 이제 말씀하시는 게 천만이 모이자 그러잖아요. 천만이 모이면 사대문 다 채우고 그 외곽까지 그냥 완전히 다 뒤덮겠죠. 서울시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를 다 뒤덮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모여가지고 혁명을 성공시키면 되겠죠. 혁명.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최강의 카드, 최상의 카드는 혁명입니다. 소위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혁명인데요. 군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정치를 어떤 그런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12.12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없다라고 정치학자들이 다 그렇게 봤고,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심화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지표를 이제 생산하는 그 기관에서 볼 때는요,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이제 데모크라시죠. 이걸 하는 나라는 세 나라인데 한국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일본, 한국, 대만, 요 세 나라죠. 이 세 나라는 서구 유럽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심화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민주주의 지수가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그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그 지도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최상급에 들어가요. 최상급에. ABC. 민주주의 수준도 A, B, C, D, E 여러 가지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A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민주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은 자유방임에 흘렀다라고 할 정도죠. 너무도 비판 기능이 살아있고 권력이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권력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대통령이 힘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여소야대가 아니고 여대 야소여야 합니다. 여대. 그리고 여대 안에서도, 여당 안에서도 대통령 친위 세력들이 다수당의 핵을 이루고 압도적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지금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졌던 게 결과적으로 대패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정반대였죠.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게 국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코로나가 또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들이대니까 꼼짝을 못해, 전부. 자, 그걸 보면 지난 4.15 총선, 약 한 5년 전에 있었던 그 대패가 뼈아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4.10 총선, 여기서는 더 대패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지경에 지금 빠진 겁니다. 거기서 만일에 이기고
다수당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뭐 스무스하게 제도권 안에서 뭐 정치적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은 그냥 뭐 표결로 그냥 다 처리했겠죠. 원만하게 합의가 됐을 겁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보게 되면 뭐 국회에서 예산안 갖고 완전 대통령실에 들어간 돈 다 깎고 말이죠. 심지어는 대왕고래 그대 프로젝트 아닙니까? 거기 예산도 90% 이상 뭐 깎아버렸잖아요. 돈도 없어. 들어가는 돈도. 검찰청에 들어가는 돈, 검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다 잘라버리고 뭐 이런 식이야.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대통령의 수족을 그냥 자르다 못해 이제는 이제 머리까지 날릴 판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국회 독주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요. 국회가 장악당하면은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은 사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지금 발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승부수 같은 겁니다. 목숨을 건 그런 어떤 승부수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대참사로 이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도 윤 대통령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이야기라면 그 혁명이 있습니다. 혁명. 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거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혁명은 헌법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 세력은 헌법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보다도 힘이 센 것은 혁명이죠, 혁명. 과연 그걸 애국, 자유, 우파, 보수 이쪽 세력이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국민의힘은 여기서 배신자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자칫하면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탈당하고 이재명과 뭔가 이렇게 딜을 쳐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식이면은 자신의 명운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자칫하면 진짜 탄핵당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자, 이 시점에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탄핵이 아니고요. 혁명이다. 탄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그 혁명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과연 가능할런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오늘 바로 민주당에서는요, 이 조국당하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탄핵을 발의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때 말이죠. 탄핵 표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똘똘 뭉쳐서 그걸 반대해 줄까? 한동훈이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입니다. 이 한동훈이가 벌써 대통령 계엄령 선포하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고 나왔잖아요. 국민과 함께 저지하겠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엄 해제하자마자 그걸 건의했던 김영현 장관을 뭐 이렇게 해임하라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저는 탄핵 표결로 만일에 들어갈 경우에 한동훈과 정치적 명운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은 몇 명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저는 분명히 탄핵파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일종의 탄핵 동맹, 이재명, 한동훈의 탄핵 동맹이 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때문에 이 상황이 되면은 자칫하면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파에서도 빨리 선수를 찾아놔야 됩니다. 찾지 못하면은 한동훈으로 가게 돼 있어요.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데도 한동훈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재명 대 한동훈 대결을 보고 싶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도 말이 안 되지만 한동훈도 말이 안 된다고 지금은 이 소위 보수에서 자기가 지금 표를 달라고 할 권리라든가 자격이 없어요, 보면. 그동안 했던 짓거리를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만들었죠.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다. 과거에 이제 정몽구 회장, 이재용 회장, 뭐 SK 최태원 회장 같은 사람들 구속시킨 데 있어서 한동훈이 했던 역할, 양성태 대법원장을 기소하고 그렇게 엄청난 범죄 혐의를 갖다 붙인 인물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런 것을 들이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를 만들어낸 말 같지도 않은 해괴한 악마적 법 논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역대 보수 대통령 다 죽이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죽이고 여기 있어서 탄핵하고 그 후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만일에 그래서 거기서 후보가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보수가 얼마나 배알이 없고 뻘짓이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세력들이 그냥 뭉쳤어요.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이제 펼칠 수 있는 승부수 중에 한 개는요, 부정선거 이슈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 수사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모양새가 좋으려 하면요, 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요게 이제 하루쯤 지난 상태에서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해서 부정선거 거대한 이런 어떤 카르텔이 이렇게 적발이 됐다. 이런 어떤 정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통령의 수사 의지, 수사에 대한 어떤 그런 요청, 그런 것들은 뭐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수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국면 전체를 완전히 부정선거 수사로 그냥 몰아간다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해제한 게 아니잖아요. 야당이 해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해제당한 겁니다. 해제당했다. 국회 문을 그렇게 열어준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막으려고 했겠죠. 그야말로 이판사판, 승부수, 목숨을 건 어떤 그런 국국의 결단 이렇게 봤는데 어쨌거나 거기까지는 못 갔고,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 의하면은 국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계엄을 요구하게 되면 그 계엄이 해제됩니다. 결국 그래서 무력하게 그냥 해제당한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 해제한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다 예상했다라면서 대통령은 다 뭐 어떤 보관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제 희망 고문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 카드를 대통령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것은요, 언론사도 없고,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언론 때리지 않습니다. 조중동 벌써 느낌 보십시오. 저는 곧바로 사설해서 대통령을 엄청나게 깔 것으로 봅니다. 비난할 것으로 봐요. 좌파 언론은 마찬가지, 정치권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대통령을 두둔하는 의원들이 거의 안 나올 거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면 계엄 세력이 돼버린다고 자칫하면은 그게 치명적인 자신의 정치 여정에 있어서 악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뭐 비교적 고요하겠죠. 다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워낙 민주당이 그리고 조국 혁신당하고 손잡고 폐악질을 부렸죠. 국회를 마치 자신들의 그냥 전유물인 양 국정농단을 했습니다. 예산농단, 사법농단, 뭐 온갖 농단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게 국회. 그야말로 범죄 소굴이죠. 이거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일단 대통령 계엄령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완곡하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그 정도가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봐서는요. 자, 계엄령이 성공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부정선거까지 연결해가지고 수사 들어가게 되면 그냥 완전 판을 완전 뒤집는 것이었는데 계엄령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이슈를 거론하기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어쨌거나 뭐 상황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과연 광장에서 지금 좌파들이 엄청나게 지금 집결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맞불 집회로서 태극기, 우파, 자유, 보수들이 얼마나 모일 것인지, 그리고 이 모임의 성격이 혁명을 원하는 것인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으로 지킨자 뭐 그런 수준인 것인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 그걸 봤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보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조금 뭐 거의 이제 보도도 안 해주고 윤석열 대통령 몰아내자, 탄핵하자, 조기 하야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만 전달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SNS 자체도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 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깜짝 놀란 일반인들까지도 지금 SNS를 통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극단적인 비난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러면서 모이자, 이제 끝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윤 대통령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자, 제가 이 이야기 중에 다 틀어놨죠. 혁명으로 지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세력을 우파가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윤 대통령이 저게 그냥 약점을 칠 수 있는 충격적인 어떤 카드를 갖고 있느냐, 그게 부정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어떤 역공, 충격적 어떤 역공, 이런 게 있으면은 지금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밀리면요, 꼼짝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갖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면은 수일내로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대통령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계엄령을 건의하자 그걸 그냥 선뜻 수락해서 계엄령을 발동한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용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에게 만일에 충분한 국회 의석을 줬다 그러면은 엄청난 어떤 파워풀한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자, 아무튼요,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 희망 고문도 해가면서 어떤 때는요,
제가 냉정하게 어떤 객관적 그 비평도 하면서 비난도 비난은 아닙니다. 그 객관적 시각에서 어떤 분석도 해드리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